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영국에 사는 캐롤 부스. 그녀는 세 아이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21살의 데이비드를 만났고 두 사람은 빠르게 사랑에 빠진 끝에 1968년 결혼을 하게 되죠. 데이비드는 캐롤과 그리고 캐롤의 아이 3명의 좋은 아빠가 되어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10월 캐롤의 아이 중 한 명이었던 생후 18개월의 폴 부스. 아이가 침대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때 함께 있던 이 의붓아버지 데이비드가 애가 머리에 심각한 이제 부상을 입어가지고 얼른 아이를 업고 병원으로 데려갔는데 결국 숨을 거두게 돼요. 이 사건은 당시에 지역 신문에도 났을 정도로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었어요. 이 신문 내용은 18개월 된 아이가 침대에서 떨어져 두개골에 골절이 발생해 죽었다라는 보도 내용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의심했어요.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유아 폭행을요. 그래서 캐롤과 그리고 의붓아버지 데이비드를 막 신문을 했는데 사실 뭐 아무런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은 이제 풀려났고 아이의 이제 죽음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도 이 슬픈 일을 겪은 캐롤은 결국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데이비드와 헤어지게 됩니다. 데이비드는 이곳을 떠나 런던으로 옮겨가서 살게 됐고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비극적인 일이 벌어났지만 이 모든 일들을 잊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한 여성을 만났고 그녀와 결혼을 했고 아이들을 낳았고 지금은 71세의 지긋한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5년이었어요. 이 데이비드의 페이스북에 사진 하나가 올라옵니다. 바로 이 사진이에요. 이 사진은 1968년에 찍은 사진, 그러니까 즉 48년 전에 찍은 사진이죠. 데이비드가 당시의 양아들 폴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폴이 침대에서 떨어져 죽기 전 좋은 시간을 보내던 한때였던 거죠. 이 사진이 페이스북에 올라오게 되고 이제 이 사진을 그 폴의 형이었던 피터가 우연히 보게 됩니다. 한때 같이 살았던 양아버지 그리고 죽은 내 동생 48년 전의 사진이죠. 그러다 문득 그는 무의식 속에서 잊고 있었던 그날의 사건을 기억해냅니다. 1968년 양아버지 데이비드는 당시 폴이 사고로 침대에서 떨어져서 단단한 이 나무 바닥에다가 머리를 부딪혀가지고 숨졌다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그가 유일한 목격자라고 밝혀졌습니다. 물론 의사가 부검을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아이 폴의 몸에서는 고의적이고 지속적인 폭력의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입증할 수가 없었고 또 아이는 이미 죽었고 그래서 경찰은 당시에 그냥 사인 불명으로 이 사건을 그냥 대충 마무리를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48년 전 그날 목격자는 한 명 더 있었어요. 사건 당일 어린 피터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폴의 형 피터는 3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시 아이는 분명 자기가 본 것을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너무도 어렸기 때문에 그의 의견은 묵살당했죠. 이 죽은 동생의 사진을 봤을 때 물론 굉장히 가슴 아픈 잊고 싶은 기억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사진을 보는 순간 그는 뚜렷이 기억해냈는데요. 사실 그가 이 어린 시절의 그 내용들은 자기는 내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이게 꿈인가? 환영인가? 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이 사진에서 그가 무언가를 떠올렸고 그는 바로 경찰서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의붓아버지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하죠. 이미 형 피터의 나이는 53살입니다. 2017년 11월 14일 지난달이네요. 그는 법정대에 오르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
피터는 그날 목이 말랐는지 아님 배가 고팠는지 방에서 나와서 아래층의 부엌으로 내려갑니다. 거실로 이어지는 곳에 문이 약간 열려 있네요. 그 문틈에서 양아버지 데이비드가 동생 폴의 발목을 붙잡고는 팔을 쭉 뻗어서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벽난로 쪽으로 아이의 머리를 부딪혀서 박살내게 됩니다. 이게 그가 기억해낸 그 환영이라고 생각했던 그 예전의 생생한 기억이에요. 그런데 아이는 이 모습을 보고 너무나 3살짜리 아이가 보기엔 이게 너무 참혹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서 애가 계단을 다시 막 올라가서 침대 속으로 들어가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잠이 들 때까지. 하지만 내 동생 폴이 벽난로에 머리를 부딪혔을 때 났던 그 소리는 절대 그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그는 그게 환영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의 동생은 침대에서 떨어져서 죽었다고 생각했고요. 형 피터의 변호사는 사실 피터는 경찰에 얘기를 했다. 하지만 그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그리고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양아버지였던 데이비드 디얼러브는 이제 잡혀가게 됐어요. 살인 혐의, 과실치사, 아동학대 혐의까지 다 받는데 그는 모든 걸 부인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모든 게 너무 늦게 사건이 해결나게 돼서 그저 미안할 뿐이죠 뭐. 아이고 그 아이가 살아있었다면 지금쯤 한 50살 생일을 맞았을 텐데 하면서 그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막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기의 혐의는 완전히 부인을 하는 거예요. 물론 48년 만에 갑자기 띵 기억이 났다고 하면서 그거를 증거로 그냥 채택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경찰이 이 피터의 증언을 토대로 폴의 의료 기록을 재검토합니다. 근데 당시에 이 18개월 된 작은 아이의 몸에는 20개가 넘는 타박상이 발견된 거죠. 뿐만 아니라 발목에 데이비드가 잡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자국이 생겨 있었어요. 또 한 개, 폴의 앞니가 부러져 있었죠. 결정적으로 경찰이 주목한 단서는 바로 골절된 이 두개골의 형태였습니다. 그 데이비드의 주장에 따르면 침대에서 떨어져서 단단한 나무 바닥에 머리가 부딪혀서 사망했다고 말을 하는데 이 폴의 두개골의 이 판 모양이 깨진 판 모양이 Z자 모양으로 골절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Z자 형태는 그냥 바닥에 떨어져서 나올 수 있는 형태가 아닌 거죠. 바닥에 떨어졌을 땐 보통 일자로 모양이 나와서 이렇게 일자로 골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폴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이건 고의적인 학대와 살인이었다는 확신을 서게 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질문이 들어요. 아니, 아이의 몸에 그런 자국이 만약에 있었다면 실제로 48년 전에 애가 병원에 갔을 때 왜 그런 걸 발견하지 못했냐? 왜 이제 와서 확인을 하느냐? 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수사가 진행되었을 때는 이미 아이가 죽었고 관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리고 아이가 묻혀 있는 장소가 적혀져 있는 서류가 분실됐대요. 저도 이거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부모라도 아이가 어디 묻혀 있는지 알 수 있었을 텐데 48년 전에 경찰이 이게 묻혀 있다 보니까 뭐 그냥 마무리하자 하고 마무리가 되게 된 거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사건의 전말을 제일 잘 알고 있을 수도 있는 바로 아이의 엄마. 그런데 아이의 엄마는 피터가 이 사건에 대해서 기억해냈을 그 시간에는 이미 나이가 되셔서 돌아가신 상황이었어요. 자, 이 사건은 어떻게 됐을까요? 48년 만에 갑자기 기억해낸 이 옛날의 그 사건의 재구성으로 그는 과연 혐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15년부터 계속된 수사는 2년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데이비드는 자신의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을 하다가 결국 유아 살인 및 학대 혐의로 기소됩니다. 그는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최소 13년형의 징역형을 선고받아요. 게다가 폴 말고도 형 피터
그리고 또 여동생 스테파니에게도 추가적인 아동학대를 저질렀다는 혐의가 인정되죠. 48년 만에 그가 제대로 심판을 받은 겁니다. 이곳이 바로 예전에 그 사람들이 살던 집이었어요. 페이스북에 올려진 사진 한 장으로 48년 전의 사건이 해결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아니,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죽은 폴과 자신의 모습이 담긴 그 사진을 데이비드는 왜 페이스북에 올렸던 걸까요? 아직 그 이유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